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첫 경기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에 완패했다. 바이시티치와 카팔도가 나선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진 않았지만 데디치와 존 등 측면 수비수들이 오버래핑에 나선 이후 수비라인 복귀가 늦었고 상대에게 역습으로 무너졌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글러우와 도르겔레스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브레스트는 첫 챔스 경기에서 그라치에 승리했다. 지난 시즌 리그앙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챔스로 왔는데 출발이 좋다. 리즈 멜로의 이탈에도 마그네티와 카마라 등이 중원에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였고 아오르크가 장신을 이용해 이선 공격수들에게 세컨 찬스를 제공했다. 접전을 본다.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리그 최강팀으로 젊은 선수를 잘 성장시켜 빅클럽으로 보내는 허브 역할을 잘한다. 그러나 최근 다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적고 테르지치와 페르난두 등 핵심 자원의 부상 이탈이 있다. 카마라가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브레스트가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스파르타 프라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투트는 챔스 1차전에서 레알에 패했다. 그러나 디펜딩 챔프 상대로 운다브의 골이 나왔고 경기 내용 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며 도르트문트를 완파했는데 운다브와 밀로, 피리 등의 시너지가 좋다. 악셀 자가두가 부상을 당하며 빠진 점은 아쉽지만 준수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베스트 전력에는 변함이 없다. 프라하는 잘츠부르크를 완파하며 기세 좋게 대회를 출발했다. 최전방에 나선 픽터의 골 외에도 중원을 책임진 라치와 라이리넨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 슬라비아와 더불어 체코 리그 양강을 구축한 팀인데 이번 시즌 출발 이후 좀처럼 패하지 않으며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프라하는 라이리넨의 수비 보호 속에 비틱과 파낙 등 피지컬이 좋은 중앙 수비가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운다브가 마무리할 슈투트에 고전할 것이다. 피리의 측면 지원 사격도 있을 슈투트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츠르베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점차 반격에 기여를 올리고 있다. 밀라노 더비에서 라이벌인 밀란에 패하며 주춤하긴 했지만 리그 선두권 팀인 우디네세를 원정에서 잡았고 맨시티 상대로도 챔스 원정 승점을 따냈다. 티란과 타레미, 라우타로의 공격진이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 중이고 지엘린스키와 바렐라, 미키타리안의 중원은 어느 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츠르베나는 챔스 첫 경기에서 벤피카에 패했다. 교체로 들어온 말손의 골이 나왔지만 팀을 챔스로 이끈 황인범의 이적 공백이 커 보였다. 크루니치와 실라스 등이 중원에 나왔는데 전진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고 올라인카의 마무리도 아쉬웠다. 이 경기는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츠르베나는 최전방에 나설 올라인카를 제외한 선수들이 쉽게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바렐라와 지엘린스키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 상황에 가담할 것이고 라우라토와 다르미안, 둠프리스 등이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인테르를 막아내기 어렵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셀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슈투트 원정에서 패하며 무패가 끝났다. 그러나 챔스 첫 경기 원정 대승에 성공했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보움을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엠네찬과 그로스 등 당장 독일 국대 중원 조합으로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위력적인 미드필더진이 있고 브란트가 공격을 잘 이끌고 있다. 기라시의 마무리도 살아났기에 챔스 연승에 도전한다. 셀틱은 스코틀랜드 최강팀인데 첫 경기에서 슬로반에 완승했다. 하타테와 후루아시, 마에다 등 일본 대표팀 트리오가 선발 출전했는데 두 명의 공격수가
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들어온 아담이다는 다시 한번 골맛을 봤다. 양현준과 경쟁에서 승리한 이다인데 팀 전력에 확실한 플러스가 되고 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셀틱은 다른 유럽 강팀들을 만나도 화력으로는 밀리지 않고 승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지난 시즌 챔스 준우승팀을 만나는 건 힘든 일정이다. 기라시가 최전방에 나서 셀틱 수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아데에미와 바이노기튼이 측면을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영보이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챔스 첫 경기에서 모나코에 패했다. 야말의 골이 나왔지만 가르시아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가 컸다. 그리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오사수나의 사고를 허용하며 패했다. 하피냐와 야말, 발대 등을 교체로 투입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한 대가가 컸다.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야말의 삼각편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영보이스는 홈에서 빌라에 완패했다.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대거팀을 떠난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콜레이와 몬테이로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을 이끌지만 마무리가 아쉽고 니아세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다. 이 경기는 텐백으로 나설 가능성을 봐야 한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영보이스는 스위스 최강으로 평가되던 시기의 전력 구성이 아니다. 이탱이 있긴 하지만 바르샤 상대로 원정에서 변수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페드리와 카사도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챔스로 돌아와 나선 첫 경기에서 페에노르트에 승리했다. 독일 국대 에이스로 성장한 플로리안 비르츠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이골을 터뜨렸고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워 이선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주말 라이벌전에서는 미넨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밀란은 챔스 첫 경기에서 리버풀에 패했다. 플리시치의 골이 나왔지만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리그 경기에서 라이벌인 인테르에 승리했고 레체 상대로도 완승했다. 지루의 공백이 느껴진 초반을 지나 점차 강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기대했던 모라타와 아브라함 등 스트라이커들의 퍼포먼스는 아쉽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밀란은 포파나와 레인더스 등이 투볼란치로 나서 홈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팀은 그리말도와 프림퐁, 탑소바 등 현 시점 최고의 윙백 조합이 있기에 밀란의 측면을 허물 수 있다. 비르츠와 시크의 문전압 마무리도 있을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